자, 안전식단의 최종 원리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 설명도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 하는 설명은 100%, 200%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A는 신장을 가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다시 말해서 A는 내가 오늘 신장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칩시다. 100. 오늘 제가 신장에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100이라는 수치예요. 100. 그게 바로 신장의 가용 기능입니다. 하루 처리. 두 번째, 식단의 부담량. B는 하루 실제 섭취로 인한 신장 부담을 뜻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얘는 150, 150 이렇게 합시다. 신장 가용에서 100, 150, 200이라고 칩시다. 확보된 여유량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플러스 50, 그 다음에 플러스 150. 이래서 30 또는 40. 이래서 없음. 이래서 30 정도. 이래서 100 정도. 없음. 20 정도. 50 정도. 자,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근데 잘 보세요. A는 뭐냐면은 내 신장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부담량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하루 신장을 100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150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200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B. B는 하루 실제 섭취로 인해서 신장이 부담을 주는 수치를 말한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첫 번째는 100이었고 150이었고 200의 신장 가용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내가 식단을 먹는데 첫 번째 사람은 하루에 150을 섭취를 하고 두 번째 사람은 100을 섭취를 하고 세 번째 사람은 50을 섭취를 했어요. 어떤 걸 통해서? 안전식단을 만들어서 섭취를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은 안전식단에서 150이라는 수치를 섭취를 한 거고 두 번째 사람도 안전식단이라고 만들었는데 그 수치가 100이라고 가정을 했고 세 번째 사람도 본인만의 안전식단을 만들었는데 그 가용 수치가 50이라고 50을 섭취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를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신장이 100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루에
150의 음식을 섭취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100에서 150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안전식단이라고 만들었는데 그 음식의 총합이 150이라고 수치를 가정을 했을 경우 자기 신장은 100밖에 없는데 100밖에 없는데 안전식단이라고 만들었는데 좋은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수치는 100밖에 안 돼. 그러면 150을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0은 악화된다. 악화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루 내내 처리를 했는데 100밖에 처리를 못해요, 신장이. 그러면 나머지 50 언제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날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장 기능이 100을 갖고 있으면 하루 내내 일을 해도 150을 섭취를 해버리니까 100밖에 처리를 못했죠. 그럼 나머지 50 언제 처리합니까? 그 다음날 신장이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신장이 50을 처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날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신장의 가용 수치는 몇 남았습니까? 50밖에 안 남았죠. 근데 안전식단은 또 150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 남은 50 갖고 150을 먹었으면 다시 50만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날에 또 100을 처리하려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안전식단을 짠다고 하더라도 자기 신장 기능이 안전식단의 수치보다 더 적으면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먹는다 하더라도 콩팥은 나빠진다는 이론인 것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5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식단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백미밥 750 먹고 잡곡밥 150을 하루에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똑같은 5기 환자가 나도 5기 환자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먹어서 좋아졌으니까 나도 백미 750 먹고 잡곡밥 150 먹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내 지금 신장 기능과 그 사람의 신장 기능은 다르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처리할 수 있는 신장의 가용 기능과 이제 처음 투병 시작한 사람의 신장 가용 기능은 똑같은 사구체 여과율이 나온다 할지어도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진짜 안전식단이 잘못돼서 먹는 게 잘못돼서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콩팥이 나빠져 가지고 달달이 나빠지는 것과 어? 좋은 재료를 먹었는데 신장 기능이 가용 기능이 100밖에 안 되는데 안전식단으로 자기가 100 이상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악화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신장에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100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좋은 안전식단과 아무리 효과를 봤던 다른 사람의 안전식단을 내가 섭취한다고 해도 그 음식의 부담량이 내가 갖고 있는 가용 기능보다 더 높아버리면은 악화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 어? 안전식단은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특히 3기나 2기 환자들은 안전식단을 좀 잘못해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설정해가지고 투병하면 됩니다. 하지만 4기나 5기 환자들은 굉장히 정교해야 돼요. 안전식단이. 아주 치밀해야 됩니다. 아주. 그래서 이건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안전식단을 만들어가지고 2년 해갖고 좋아지고 3년 해갖고 좋아졌다 라고 해도 본인한테는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틀릴 수 있음이 재료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재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 신장이 얼마만큼 이 안전식단을 처리할 수 있냐 없냐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 식단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아까 제한식의 총량을 냈잖아요. 제한식의 총량. 그 총량에서 적게는 10에서 20%를 적게 먹는 게 기본이 되는 것이죠. 왜?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내 사고체 여과율이나 내 뭐 크레아틴의 수치는 뭐 나올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신장이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병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요. 알 수 있는 건 뭐다? 한 달 뒤, 두 달 뒤, 꾸준히 해갖고 1년 뒤의 수치가 바로 자기 신장의 가해형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해형 수치를 자기가 안전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안전 식단을 정했는데 제한식을 걸었잖아요. 아까쯤에. 아까쯤에 제한식 걸었죠. 이해 안 됐으면 다시 가갖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제한식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참고해서 안전식단에 어떻게 총합이 나오게 떨어지게 계산하는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식단의 총합이 자기가 얼마큼 신장의 가용 기능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총량을 찾아가지고 적게는 10에서 20%를 적게 먹고 그래도 위험하다면 20에서 30%를 적게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투병할 때에는. 왜? 가용 기능을 모르니까. 여기 A로 나와 있잖아요. A로. 여기 A로. 자기 자신이 가용 기능이 100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안전 운동을 하고 안전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안전 식단에서 가용 기능을 넘어서 버린 150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마이너스 5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투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두 번째 예를 봅시다. 이 사람은 사구체 여과율이 똑같이 5기여가지고 15%라고 봅시다. 하지만 가용 기능은 150 남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식단을 하루 섭취를 100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루에 가용 기능이 150인데 음식을 100을 섭취를 했으니까 50이 플러스가 된 거죠. 50이 남은 겁니다. 50이. 신장이 일을 할 수 있는 50이라는 여유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 50이 뭘 할까요? 신장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장이. 안전 식단을 해서 이 50이라는 여유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악화된 신장이 더 이상 특근 또는 약을 하지 않고 철회를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것은 그 신장이 쉴 수 있게 만들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성립됐다라고 이론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된다면 이 남은 50의 여유분을 갖고 운동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운동. 재활 운동.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데 쓸 수도 있지만은 투병이 목적이니까, 생존이 목적이니까, 투석을 하지 않음이 목적이니까, 이 남은 신장 여유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식단을 굉장히 정교하게 짜줘야 된다. 안전식단을 재료를 선택을 하고, 안전식단의 어떤 칼로리 계산을 하고, 영양분을 계산한 다음에 4기나 5기에 맞는 그 제한식의 총량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설정량에 약 10분의 20%를 적게 먹어라, 처음에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투병했을 때 1년 내내 배가 고팠어요. 적게 먹으니까. 근데 왜 적게 먹었는지 아십니까?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 이 신장의 가용 수치보다 확보된 여유량을 만들기 위해서요. 아니, 그러면 그거 먹고 어떻게 버티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한다? 자기가 섭취를 안 해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는 90kg까지 나갔어요. 남이 봤을 때는 뚱뚱하다는 게 아니라 풍채가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kg 나와요, 60kg. 그래서 투병을 처음 시작하고 적게 먹어가지고 힘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여유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기 신장의 가용성을 그래서 안전 식단을 총합을 만든 다음에 총합에서 10에는 20%를 적게 먹는다. 그러면 10에서 20%는 누가 해주냐? 바로 자기가 이때가 갖고 있던 쌓여있던 체중, 즉 지방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왜?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걸 이겨내면은 이제는 제가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왜? 백미를 충분히 먹잖아요. 백미를 제가 지금 몇 그램 먹습니까? 750g 먹고 차국밥을 150을 먹는데 이제는 허기가 많이 안 느껴져요. 예전에 처음에 투병을 시작했을 때는 얼굴도 시커멓고 얼굴도 누렇고 떴어.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만의 신장의 가용성을 알아야만이 이 안전식단을 하는 목적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용성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안전식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투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 멈춰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고. 그래서 예를 들었죠. 같은 사고체 여가율이 15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신장 가용 기능이 150이라면은 100을 먹는 게 좋다. 왜? 100을 먹었을 경우에는 확보된 여유량이 50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신장 가용 기능이 200이라고 가정했을 때 50만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150의 여유분을 갖고 있다. 근데 이건 제가 가정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저히 적게 먹으면 안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칼로리를 20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데 막 500칼로리나 먹는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안전 식단을 떠나서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저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칼로리를 막 4분의 3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게 원리가 이제 안전 식단의 마지막 원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확보된 여유량을 운동을 할애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에 활용을 하고 남은 여유량을 또 회복 또는 재생 이런 걸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신장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신장이.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모든 신장병 환자들이 100% 좋아질 수 있는 이론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 신장이 다낭신인지 사구체 신염인지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조직 검사를 안 했잖아요. 원인 미상으로 그냥 만성 신부전에 걸린 겁니다. 만성 신부전에. 어? 제 혈압이 많을 때는 150에 100까지 올라갔어요. 코자정을 100ml까지 증량을 해서 먹었습니다. 혈압약을. 근데 지금은 코자정을 12.5g을 5mg을 먹지만은 혈압이 뭐 110에 60 몇, 110에 70 이렇게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왜? 이런 가용성과 하루에 음식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느껴지잖아요. 수치로. 아, 어느 정도 먹으면은 이게 가용성이 확보되는지. 이게 바로 안전식단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이 가용성이 100이라고 봤을 때는 불안하면은 60에서 70, 70에서 80을 먹어라 이 뜻입니다. 처음에 투병할 때. 그리고 배가 고프면 참아라.
그리고 배가 고픈 건 언제 알 수 있냐? 한 달 뒤에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본다. 제가 영양 실조인지, 영양 부족인지. 영양 부족이면 더 섭취를 해야죠. 하지만, 괜찮네요. 혈액 수치에서는 영양 실조 아닙니다. 영양 부족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뇌에서 보내는 신호라는 것이죠. 뇌는 항상 끊임없이 보내니까 배가 고프다고. 왜? 과거에 자신이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본능적으로 뇌가 말합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 계속 지방을 찌우길 바래요. 뇌가. 자가 본능으로.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를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해야만이 안전시단이 되는 거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기 신장의 가용 기능이 100이라고 쳤을 경우에는 안전식단을 100으로 먹으면 안 된다. 최소 80에서 90 정도를 먹어야지 확보된 요유량이 10에서 20은 남겠죠. 10에서 20은 남아야지 운동을 하든 아니면 신장이 좀 쉬든 아니면 신장 자체 혈관이 재생을 하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해 가셨죠? 진짜 이해 간다고 말해 주세요. 이걸 이해해야 해요. 이걸 이해해야만이 신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그거예요, 이론은. 이론적으로는 어떤 4교 환자가 됐든 3교 환자가 됐든 2교 환자가 됐든 가용성을 100으로 났을 경우에 100보다 더 적게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안전시단이 되는 거고, 이론적으로 신장이 100보다 적게 먹는다는 것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이론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물론 다른 변수는 있습니다. 다른 변수는. 노화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고장났던 혈관이라든가 그 전에 고장났던 뭐 혈류라든가 맥압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각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도 최적화는 바로 가용성의 확보다. 그것도 뭐를 확보한다? 여유분을. 그래서 이제 확보된 여유량을 어느 정도는 재활 운동에 활용을 하고 또 나머지는 운동을 통해서 신장을 회복시키고 혈압 호르몬을 어, 생성하여 항상성을 유지한다. 자, 운동을 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돌겠죠. 혈액이 돌면 뭐가 좋아져요? 혈관이 좋아지겠죠. 혈관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져요? 신경이 좋아지겠죠. 신경이 전달되면 뭐가 좋아져요? 근육이 움직이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안 잡힌 혈압이 잡힌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잡혀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저 또한. 어느 날 죽으라고 뭘 해도 항상 뭐 140, 140에 90몇 이렇게 나왔던 게 어느 날 갑자기 130에 80몇 나오고 그렇게 계속 몇 달 동안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120에 80 초반 어느 날 갑자기 100에 60몇 이렇게 툭툭툭 떨어져요. 이게. 그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약을 증량이요? 아니라니까요. 이런 혈관의 내피라든가 또 심장의 기능, 콩팥 말고요. 피를 쏟아내게 하는 심장의 기능 이런 것들이 점점 미세하게 좋아진다니까요. 그 좋아지는 게 뭐다? 바로 자율신경이 확보가 된다. 자율신경을 뭘 의미합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항상성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성 유지가 되니까 혈압이 점차 잡혀 나간다는 겁니다. 혈압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약을 서서히 줄일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고요산, 고인, 고칼륨,
이렇게 해가지고 약재를 많이 쓴 사람도 이런 안전식단을 하고, 이런 안전식단의 핵심, 바로 신장의 가용 기능과 식단의 부담량,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이론적으로는 100%다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어?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투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선택의 기회마저 날아가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마저. 그 기회가 뭡니까? 예? 오기에서 그 기회가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투병을 할 수가 없어요. 뭔 투병? 투석을 하지 않는 투병이요. 아니, 콩팥이 메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데 재생이 안 되는데 투석을 시작한들 급성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론적으로 신장이 재생이 됩니까? 음.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지금 이 마지막 설명하고 있는 A, B, C, D, E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어. 오늘은 제가 너무나 이렇게 어떤 방대한, 방대한 어떤 그 설명을 짧은 시간에 간결하게 설명하려 하다 보니까 말이 두서가 없고, 어, 좀 경황이 없는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설명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세계 최초로 주장하는 거고,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옳뚱하게 투석이 아닌, 투석이 하지 않는 투병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 그래서 좀 두서없는 설명이라도 두 번, 세 번 이해할 때까지 들으시고, 저도 사람인지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또 부족한 것들은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어,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있네요. 마지막. 그래서 A, B, C, D, E를 이해를 하셨다면 A-B는 C가 된다. A가 B보다 크면 여유량은 양수가 되어서 안전식단의 조건에 충족된다. 자, C는 곧 D다. 확보된 여유 C를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유산소 또는 호흡 또는 저항 운동을 수행을 한다. 그리고 곧 이 D는 곧 E로 이어진다. 운동을 통해서 자율신경이라든가 항산성 그리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여 신장 기능 보존과 투석 지연을 달성을 한다. 이렇게 A부터 E까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신장 가용 기능보다 적게 먹고 여유를 확보한 다음에 그 여유를 다시 운동에 쓰게 되면 신장 기능이 보존된다는 게 안전 원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